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아탈란타 대 우디네세. 자,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. 일단 뭐 최근 좀 폼이 굉장히 좋은 그런 캐탈라이르가 결장인 거는 이제 아탈란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 있다,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, 그리고 뭐 반면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.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네요. 자, 일단 이제 아탈란타가 현재 지금 4연승을 거두고 있고, 그리고 최근 뭐 나폴리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둔 데 이어 이제 주중 챔스에서는 슈투트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최상의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좀 막강하다 보니까 상대팀한테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있고, 그러면서 공수 밸런스 또한 잘 잡히면서 좀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만큼 확실히 좀 모멘텀이 좀 최고조에 오른 그런 현재 좀 아탈란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패 중으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고, 그리고 최근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3연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우디네세가 성적 대비 뭐 경기력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, 아무래도 이제 좀 대체적으로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니까 좀 실점 약간 좀 위험이 좀 큰 편이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불안정한 좀 수비가 좀 기반이 좀 되면서 계속해서 좀 성적도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못하다, 경기력에 대비해서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들어봤고, 자, 이 경기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뭐 아탈란타가 좀 템포 조절하며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.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 더 좀 수비 뒷공간이 좀 잘 좀 뚫리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우디네세 좀 수비를 좀 공략하기 좀 더 약간 좀 수월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 역시 뭐 공격 전개가 이제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탈란타 상대로 좀 좋은 득점기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. 자, 물론 뭐 이제 아탈란타가 거의 지금 매 경기 클린시트를 만들고 있지만 최근 3, 4일 간격으로 실수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고,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좀 치렀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기동성이 좋고 공격 템포가 빠른 그 우디네세의 공격을 막기는 이제 아탈란타가 좀 평소보다는 더 좀 버거울 수 있고,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 역시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. 자, 물론 뭐 이제 아탈란타가 퍼질 우려도 있는 경기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좀 양 팀의 좀 흐름, 경기력,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 등 많은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체급차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분석 결과 봤을 때. 아니, 어느 반은 오늘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최근 뭐 아탈란타가 뭐 계속해서 좀 클린시트를 좀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있을 수 있고, 그리고 우디네세가 이제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. 자, 일단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3명이 결장, 그리고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3명이 결장 중입니다.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네요. 자, 일단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3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을 타고 있고, 그리고 직전 경기 뭐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는 밀리고 있다가 이제 후반 막판에 2골을 넣어 역전승을 거두며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
그래서 확실히 좀 시즌 극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보인 좀 세필드 유나이티드긴 하지만 그래도 좀 최근에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좀 상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와포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6대2 대패를 당하며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노리치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네요. 자, 물론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 이제 EPL에서는 뭐 최다 실점 팀이었을 정도로 수비가 많이 안 좋았지만 강등된 이제 이번 시즌에는 벌리 다음으로 이제 좀 실점이 이제 좀 적을 정도로 좀 수비가 견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2부 리그 뭐 챔피언십 내에서는 가장 좀 공수 밸런스가 좀 좋은 팀 중에 이제 한 팀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세필드 웬즈데이 뭐 경기력도 이제 나름 좀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 세필드 유나이티드에 비해서는 이제 경기력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좀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유나이티드한테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팀인 좀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싶습니다. 그쵸? 자, 게다가 이제 뭐 추가로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뭐 리그 기준 홈에서는 총 2실점밖에 없을 정도로 홈에서는 더더욱 좀 실점이 적기 때문에 이런 약간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좀 수비를 공략하기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입장에서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. 네,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.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뭐 현재 지금 홈에서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5연승을 좀 기록할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세필드 유나이티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네,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 쪽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제 안 그래도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 내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. 잠시만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 경기까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챔피언십 경기 벌리 대 이제 스완지 시티. 자, 일단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저 라일 포스터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한 명 그리고 공미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. 그래서 지금 엄지 선수와 이제 쿠퍼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. 자, 일단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계속해서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뭐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전히 좀 수비는 견고하지만 공격 전개가 좀 대체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제 패턴도 좀 단조로워지면서 이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현재 좀 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이제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안 이제 긴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며 승이 없다가 이제 근래 옥스퍼드전에서 이제 멀티 득점을 하며 어느 정도 공격이 좀 살아났고 그리고 현재는 좀 연승 중으로 이제 흐름도 좀 살아난 이제 좀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확실히 좀 근래 굉장히 좀 흐름이 안 좋다가 이제 최근 뭐 이제 옥스퍼드전에 좀 이긴 걸 좀 토대로 이제 와포드까지 좀 잡으며 좀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흐름을 좀 잘 살리고 있는 그리고 좀 현재 좀 스완지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여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양 팀 다 좀 볼 전으로 좀 기반으로 이제 좀 플레이하지만 그래도 이제 벌리가 홈에서는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흘러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뭐 벌리나 이제 스완지 모두 좀 템포가 빠른 팀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벌리가 이제 주도권을 가진 경기는 거의 다 이제 느린 템포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. 그다음에 혹시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좀 느린 템포로 이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다. 이 점도 같이 말씀드려봐요.
자, 물론 뭐 이제 최근 공격 흐름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스완지가 더 낫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스완지의 공격 전개도 뭐 여전히 지금 좋다고 보기 어렵고, 그리고 득점계를 좀 창출하는 빈도가 이제 스완지도 좀 적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뭐 벌리뿐만 아니라 스완지 역시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.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자, 물론 뭐 이제 홈에서 그래도 뭐 벌리가 이제 좀 스완지 상대로 좀 질 것 같지 않아요. 네, 게다가 이제 뭐 홈에서 뭐 벌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이제 나름 좀 흐름은 좀 좋은 편이고, 다만 뭐 이제 벌리가 뭐 스완지 상대로 질 것 같진 않지만, 그렇다고 뭐 벌리가 좀 이긴다고 해도 현재 좀 저조한 공격력을 좀 고려했을 때 대승을 기대하기도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 경기는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뭐 벌리가 뭐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요번에 햄무 쪽 보는 경기 내지 뭐 이제 평소처럼 뭐 벌리의 좀 공격이 그냥 또 터지지 않으면서 이제 무승부로 끝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무승부. 네, 그래서 햄무할 무로 접근을 하거나, 안 그래도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저득점 영상으로 보도할게요. 2.5는 언더.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투벤테 대 아약스. 자, 일단 투벤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핵심 포워드인 그런 좀 샘 스테인이 결장 열심히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팀 내 뭐 득점 1위라고도 볼 수 있는 좀 샘 스테인이 만약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투벤테 입장에서는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좀 클 수 있다,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,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베아이스와 이제 흘린손이 돌아오면서 이제 전력 보강이 된 그런 좀 아약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보다는 뭐 전력이 더 좀 나아진 상태라고도 이제 말씀드려봐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및 좀 복귀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을 좀 이어가며 흐름이 좋았고, 그리고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니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2대 0으로 앞서던 좀 트벤테가 끈했지만 넬이 좀 두 골을 실점하며 이제 2대 2 무승부를 거뒀고,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직전 니스전은 이제 트벤테 입장에서는 더 아쉬울 만한 좀 결과지 않았나 좀 예상을 합니다. 네. 좀 그만큼 확실히 좀 직전 뭐 니스전에서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 보였던 그런 좀 트벤테라고 볼 수가 있고, KJUN123K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그리고 123K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. 네,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아이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7연승 중으로 이제 최상의 모멘텀을 좀 유지하고 있고, 그리고 근래 이제 페예노르트, 아인토번을 연달아 꺾은 데 이어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마카비 텔아비브 상대로 5대 0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좀 현재 좀 고점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아약스고, 그리고 뭐 좀 더 뭐 가장을 좀 한다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확실히 좀 뭐 거의 원탑이었던 LADBC 내에서 좀 원탑이었던 그런 좀 아약스의 모습도 좀 조금씩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확실히 좀 현재 좀 아약스의 좀 페이스와 좀 경기력이 굉장히 좀 고점에 있다,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일단은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두 팀 다 이제 골 점을 좀 기반으로 이제 좀 플레이하면서 이제 좀 템포를 쭉 끌어올려 이제 좀 빌드업을 좀 해나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은 좀 엇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자, 다만 근데 뭐 최근 좀 경기력만 놓고 보면 솔직히 그 아약스가 이제 트벤테보다는 더 유연하게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원정이라 해도 아약스가 좀 더 약간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
그러니까 확실히 좀뭐 원정이라고 해도 뭐 최근 좀 페이스나 경기력을 좀 고려하면은 뭐 아약스가 뭐 유리하게도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밸런스도 이제 아약스가 더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트벤테보다는 뭐 공수 방면에서 우세할 수 있고, 그리고 주중 이제 경기를 홈에서 치룬 아약스와 달리 이제 트벤테는 프랑스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더 열세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 아약스가 더 이제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봐요. 그래서 뭐 현재 지금 흐름, 경기력,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아약스가 더 나은 편이고, 그리고 에너지 레벨에서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아약스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역배받은 아약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아약스 프랜스 보는 경기.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 기준 오바.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노팅엄 포레스트 대 이제 뉴캐슬. 자, 노팅엄 같은 경우는 지금 쌍가레, 다닐로가 결장.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깁스 화이트가 성공적으로 복귀전을 치렀고, 그리고 이제 워드 프라우스도 이번 경기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좀 출전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서 확실히 좀 주축 이제 전력 두 명이 좀 돌아오다 보니까 뭐 더더욱 좀 전력 보강이 잘 된 그런 좀 노팅엄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풀백인 좀 트리피어가 결장 중입니다. 자, 일단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, 그리고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는 홈에서 좀 3대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좀 중간에 퇴장으로 인해 수적 열세에 좀 놓였긴 했지만 그 전에도 노팅엄이 이제 우세한 경기라고 좀 보이며 이제 리드를 좀 이어갔어요. 그러면서 확실히 좀 최근 또 연승을 좀 통해서 어느덧 지금 리그 3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뭐 가장 좀 기대 이상의 그런 좀 성적을 좀 내고 있는 팀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지금 노팅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뉴캐슬 역시 뭐 최근 컵 경기에서 첼시를 이기고, 그리고 직전 뭐 리그 경기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끌어올렸습니다. 자, 다만 이제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고, 그리고 홈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아쉬운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과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는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런 좀 뉴캐슬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만큼 이제 좀 원정 뉴캐슬의 좀 기대치는 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보다 이제 빌드업을 진행시키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뭐 한번 좀 탈압박을 하면은 바로 또 공간이 좀 생겨 이제 빠른 공격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좀 역습 전개가 양 팀 다 종종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에서는 좀 양 팀 다 좀 이런 약간 좀 상황을 좀 통해서 좀 역습을 좀 만들어갈 좀 빈도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, 자, 다만 근데 확실히 좀 뉴캐슬보다는 지금 노팅엄의 공수 전환이 좀 빠르고, 그리고 역습에 대한 대처도 지금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제 노팅엄이 좀 더 이제 역습에 대한 좀 대처를 좀 잘하고, 반면에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부터 이제 역습에는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약간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팀은 그래도 뉴캐슬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뭐 홈에서 또 노팅엄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확실히 뭐 노팅엄이 리버풀 상대로 원정에서 이겼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운 좋게 이겼다라는 그런 좀 인식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과 더불어 이제 좀 좋은 성적을 내며 이제 한층 더 좀 스텝업했다는 거를 지금 증명했습니다. 확실히 지금 뭐 노팅엄이라고 하면은 뭐 웬만한 뭐 좀 상위권 팀들과 좀 견줄만한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예전에 그 좀 노팅엄이라고 좀 생각하기는 좀 많이 좀 뭐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좀 그만큼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이제 좀 스텝업을 좀 많이 한 그런 노팅엄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
자,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스텝업한 지금 노팅엄을 원정 뉴캐슬이 저지할 거란 기대는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뭐 노팅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노팅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노팅엄 프랜스 보는 경기. 그리고 내지 언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노팅엄 포레스트 프랜스 내지 2.5씩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아스날. 자,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긴 하지만 지금 콜팔머와 산초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결장 가능성이 있다. 네,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,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톨링, 이제 좀 칼라피오리는 이제 확정적으로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.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제 웨데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복귀를 했고, 그리고 이제 라이스와 뭐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.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다만 확실히 좀 이제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발가락이 좀 골절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상이 지금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만약에 좀 출전을 한다고 해도 제 기량을 못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도 이제 말씀 드려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. 자,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직전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이제 노아 상대로 8대0 대승을 거뒀고, 그리고 전반전에만 무려 6골을 넣으며 굉장히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갔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전반전부터 뭐 그냥 6대0으로 좀 이제 대승을 좀 거뒀기 때문에 선수들이 크게 에너지를 좀 소모를 안 했어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활동량도 굉장히 좀 적게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좀 체력 관리가 잘 된 그런 좀 첼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좀 챔스나 좀 유로파 리그를 좀 뛰던 약간 좀 팀들에 비해서는 뭐 첼시가 더 좀 관리가 좀 잘 된 편이고, 그리고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주전 선수들 이제 몇몇을 아예 다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이제 다른 기존의 이제 좀 팀들보다의 그런 좀 주전 선수들보다는 좀 더 체력적으로도 더 지금 우세할 수 있다,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라고 했는데 정정할게요.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뭐 이제 노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, 이렇게 좀 정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스날, 일단 뭐 최근 뉴캐슬전에서 이어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도 지면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, 그리고 리그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많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이제 10월 뭐 A매치 휴식기 이후 이제 좀 본머스 상대로 이제 좀 진 후부터 굉장히 좀 맛이 간 그런 좀 현재 좀 아스날이고, 그리고 그런 약간 안 좋은 흐름이 지금 현재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,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두 팀이 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지만, 이제 이번 경기 포함 지금 원정 4연전을 치르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첼시에 비해 훨씬 더 좀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봐요. 그리고 이제 지금 라이스가 뭐 출전을 한다고 해도 뭐 발가락 골절을 아는 채로 경기를 좀 뛰어야 하기 때문에 제 기량을 좀 못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이제 발가락 골절로 인해 최소 뭐 한 달 결장이 이제 예상되었을 만큼 부상이 좀 심각했던 그죠 라이스인데, 그런 라이스가 이제 좀 출전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좀 제 기량을 좀 보이기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겠죠. 자, 그러니까 이런 좀 라이스의 안 좋은 상태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아스날의 좀 중원이 많이 좀 약해질 수 있고, 그러다 보면은 뭐 중원이 막강한 좀 첼시가 더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하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, 자,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체력 이슈나 뭐 중원에서의 열세뿐만 아니라 뭐 현재 지금 흐름, 경기력 모두 이제 아스날이 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첼시가 좀 홈에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첼시 프랜스 모는 경기. 그리고 언오바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첼시 프랜스의 2.5준 오바 이렇게 한번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 대 이제 바르셀로나.
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오 슈테켄, 그리고 이제 페란 토레스,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유망한 좀 수비수인 쿠바르시, 그리고 이제 에르 가르시아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. 이제 뭐 본래 뭐 이제 기존 결장자들이 좀 많지만 최근에는 이제 쿠바르시까지 이제 좀 부상을 당해 좀 결장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커진 그런 좀 바르셀로나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일단 이제 소시에다가 뭐 최근 좀 3경기 기준 뭐 1승 2패로 뭐 그닥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하고, 그리고 이제 직전 뭐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풀젠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좀 지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풀젠 상대로 이제 뭐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좀 져버렸고, 그리고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좀 체급이 낮은 이제 좀 풀젠 상대로 좀 먹히면서 이제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고 좀 돌아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7연승 중으로 고공행진 중이고,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풀릭의 전술이 더 잘 녹아들면서 이제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이제 플릭 전술이 좀 대체적으로 체력 소모가 크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좀 체력적인 문제를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좀 최상위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다만 이게 계속 이제 라운드가 좀 거듭될수록 좀 체력 이슈는 분명히 좀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, 그래도 현재까지는 뭐 그런 좀 이슈 없이 그래도 잘 좀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바르셀로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두 팀 다 이제 주중에 각각 체코와 이제 세르비아 원정 경기를 갔다 왔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이제 좀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존보다는 뭐 양 팀 다 활동량이 좀 다소 떨어질 수는 있다고 봐요. 아무튼 확실히 좀 더 뭐 두 팀 다 이제 기존보다는 좀 몸이 좀 선수들의 좀 몸이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는 해야 된다, 이렇게도 말씀 들어봐요. 자, 그래도 이제 뭐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보다는 하루 더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우세할 수 있고,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뭐 바르셀로나면은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충분히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처럼 바르샤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. 확실히 좀 원정이라고 해도 지금 뭐 바르셀로나와 소시에다드의 그런 좀 체급차 및 경기력 차이도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원정에서 좀 바르샤가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자, 물론 뭐 이제 소시에다드도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많이 나아졌긴 했지만, 그래도 현재 바르셀로나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, 그리고 전력 흐름,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소시에다드가 많이 밀린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바르셀로나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 승. 자, 어느 반은 확실히 좀 소시에다드를 보자니 이제 좀 솔직히 소시에다드라는 좀 팀만 좀 고려하면 솔직히 오바를 좀 찍기는 많이 힘들지만, 그렇다고 현재 지금 바르셀로나의 좀 경기를 봤을 때 언더를 찍기는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이 좀 되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경기는 솔직히 웬만하면은 그래도 오바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, 요거는 뭐 소시에다드가 좀 언더를 좀 많이 내는 팀인 거를 좀 감안해도 이거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바르셀로나 승에 2.5중 오바. 그리고 솔직히 뭐 바르셀로나가 뭐 이긴다고 해도 확실히 뭐 이제 저득점 양상으로 좀 이기기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 좀 이길 가능성도 좀 더 있다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르셀로나 승 내지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에서 살펴보면, 자, 일단은 뭐 에스파뇰 대 이제 꼬마. 잠시만요. 네, 이거, 잠시만요. 이거 팀이 이게 에스파뇰이 아니라 마요르카로 이거는데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요르카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. 이거는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내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
그래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에 언더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몽펠리에 대 이제 브레스트. 자, 요 경기는 저는 브레스트 승 내지 뭐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몽펠리에가 확실히 좀 최근 좀 득점 흐름이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챔스 원정력으로 좀 뛰고 좀 브레스트에 좀 수비가 좀 헐거울 수 있고, 그리고 몽펠리에라는 좀 팀 자체 팀도 이제 언제든 이제 좀 공격이 좀 폭발할 수 있다는 점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하는 경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리에 경기 중에서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나폴리. 네, 요거는 저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인터밀란 햄무 내지 무승부. 이걸 어느 만을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어느 정도 좀 잘 참고하셔서 다들 좀 좋은 결과 좀 나오시기를 바라고, 그리고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이랑 지도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